네, 목요일 아침엔 극장 개봉작부터 OTT 시리즈까지 다양한 영화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상클라이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를 영화 속 세상으로 안내해줄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더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혜은입니다. 앞으로 저의 영화 생활은 이 박 편집장님께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또 유명하신 분이 저희 아침부터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힐링 영화를 준비해 주셨다고 했어요. 네. 딱 타이밍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오늘이 수능 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굉장히 좀 마음 졸이는 수험생들, 가족들 계실 텐데요. 이럴 때 또 영화 보시면서 약간 마음의 위로 그리고 따뜻한 감동들 얻으실 수 있는 작품들로 골라왔습니다. 와,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약간 몸에 전율이 왔어요. 약간 내가 수험생도 아닌데 뭔가 감동적인 약간 벌써부터 그래가지고 네. 근데 수험생뿐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매서워진 날씨 때문에 좀 뭐 마음이 좀 헛헛해요. 이런 네. 분들이 오늘 이거 잘 보시고 어떤 영화 가져오셨는지 메모도 하시고요. 먼저 첫 번째 영화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영화 뭔가요? 네, 첫 번째 영화는요. 조금 제목이 깁니다. 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제목의 영화예요. 어떤 영화죠? 이게 지금 아시아 영화인가 홍콩 배우? 굉장히 좀 독특한 영화라고 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네. 주인공은 양자경 배우고요. 미국 내 중국계 가족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작품인데 또 영화는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감독들도 중국 분은 아니십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독특한 작품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영상으로도 나오고 있지만 한 평범한 세탁소를 운영하는 중년의 여인이 본인이 멀티버스로 연결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란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 사이에 현실의 첩첩 이 산중 난관을 버텨나가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 그리고 멀티버스랑 연결된 전 우주의 위기까지도 구해낸다는 일종 굉장히 독특한 구원자 스토리인데요. 한국에서는 굉장히 그 낯선 이 영화들을 만들었던 미국의 신진 감독들이에요. 양자경이라는 우리의 익숙한 배우 그리고 새로운 스토리가 어떻게 만나는지 보실 수 있는 독특한 작품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나온 영상만 봐도 여러 가지 톤이 다른 막 장면들이 나와서 그게 멀티버스, 그러니까 다중 우주라 그러니까 막 공간이 막 시공간이 막 많이 여러 바뀌고, 개가 있는 네. 그런 걸 멀티버스라고 하는데 코믹 요소도 많다고 들었어요. 방금 뭐 화면에서 무슨 푸시업도 하고 뭐 네. 이상한 약간 우스꽝스러운 분장도 하고 나오는데 이 외에 막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것 외에도 어떤 힐링 요소가 좀 담겨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이 작품을 보고 나면 네. 마음에 굉장히 큰 질문 하나를 던져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질문 중에 하나죠.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어휴, 네. 라는 질문이잖아요. 이 양자경이라는 배우의 얼굴 안에 이 가장 지금까지 다양한 삶을 살지 못했던 후회와 실패로 점철된 한 중년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긍정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감독은 굉장히 악동처럼 좀 B급 감성의 코믹 액션으로 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지만 결국은 가장 가까운 사이인 가족 그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에 대한 애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서 서로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또 가장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이런 딸과 어머니, 가족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중년 삶에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나의 지금까지 모든 선택은 과연 최적의 선택이었을까?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요. 작품 보시면 이렇게 얼굴에 붙이는 장난감, 그 눈 모양의 모형 같은 것들로 이제 구성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네, 나오는 지금 장면이에요? 나오네요. 네, 저 눈이 붙어 있는 장난감 인형을 한번 사서 마음에 붙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정말요? 왜 저 개인적인 입장일 수 있는데 약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막 웃으면서 봤는데 그리고 막 B급 감성인데 딱 영화 끝나고 나면 뭔가 마음속으로 뭔가 확 교훈이나 느낀 점이 들어오는 게 되게 감동이
오래 남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가 그런 영화 아닐까 싶네요. 딱 취향 저격 영화가 되지 예.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맡긴다고 생각이 했잖아요. 듭니다. 박편집장님께 제 영화를 맡기겠다고. 아니 그리고 이게 엄마랑 같이 보라고 추천해 주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수험생 여러분 이게 끝나고 나면 시험 끝나고 나면 가족분들끼리 같이 보러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는 편집장님 너무 부러운 게 영화를 보는 게 주 업무 중에 또 하나신 거잖아요. 근데 일도 하면서 영화 보면서 힐링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을 때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일이라는 것 때문에 느껴지는 부담감도 있기는 한데 저는 이 잘 만든 영화를 볼 때는 항상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영화가 전하는 메시지를 일로 보면서도 배울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제 일의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살면서 지친 나를 달랠 수 있는 방법 중에 영화도 있다는 거 매주 목요일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면서 또 네.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영화 또 어떤 힐링 영화일까요? 예, 두 번째 영화는 지금 요 작품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수험생들 수험일 바로 일주일 전에 개봉해서 극장에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는요, 블랙팬서이자 티찰라였던 이 죽음, 티찰라 왕의 죽음 이후에 와칸다라는 왕국이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굉장히 위협을 받게 되고요. 네. 그리고 최강의 적들과 함께 마지막 결투를 준비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제 힐링 영화를 가져오시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 영화는 좀 액션이 볼거리가 많은 게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또 이 주연 배우였던 체딕 보스만이 대장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이야기도 당연히 다 알고 계실 거고. 네. 그래서 오히려 이걸 보면 좀 그리움이 쌓일 것 같은데 힐링보다는 어떤가요? 그 말씀이 너무 정확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작품 만들어질 때부터 굉장히 주변에 우려가 많았습니다. 마블 시리즈 중에 솔로 무비 중에서는 가장 파괴력이 있는 작품이었던 블랙팬서의 네. 주인공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예. 보통 주인공이 세상을 떠나면 시리즈는 그 주인공을 뭐 밖으로 내보낸다거나 네.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할 텐데 그도 아니면 시리즈를 중단할 텐데 네. 이 마블 스튜디오는 오히려 영화를 가지고 이 배우의 위대한 배우에 대한 삶을 기리고 추모하고 애도하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이어지는 정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새롭게 성장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그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의미도 있고 도전적이고 그 자체가 굉장히 위로를 주는 시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듣고 보니까 힐링에 대한 또 다른 접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네. 근데 외국 영화 두 편 지금까지 또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한국 영화는 없을까요? 있지요. 이번 주에 있죠. 수능 끝나고 이제 극장으로 오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 개봉했습니다. 이 작품 원작을 기억하시는 분들 새롭게 만나시게 될 텐데요. 바로 동감이라는 작품의 한국 영화의 리메이크 동감이 개봉을 했어요. 이게 원작이 2000년에 맞습니다. 유지태 씨랑 네. 그죠. 김하늘 김하늘 씨랑. 네. 네. 이 22년 만에 2000년에 나왔던 우리나라 멜로 로맨스 영화계의 아이콘 같은 작품 동감이 이번에 새로 리메이크가 됐고요. 바로 주인공은 여진구 배우 그리고 조희연 배우가 맡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20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무전기로 만나게 되는 두 대학생이 교감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죠. 근데 그 2000년의 그 동감은 유지태 씨가 현재, 맞아요. 김하늘 씨가 과거였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 기억력 괜찮네요. 지금은 바뀐 거네요, 그러면? 극장에서 보셨나요?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2000년에. 네, 맞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기억하시는데요. 당시에 굉장히 트렌디했던 유지태 배우가 이제 현재의 주인공으로 나오고 굉장히 좀 복고적이고 이 순정적인 이미지 김하늘 배우가 70년대 여대생으로 나오거든요. 네, 지금 포스터가 나옵니다. 2000년 동감, 2022년 동감. 동감. 맞습니다. 컬러나 이런 부분들은 리메이크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도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시대를 바꿔서 좀 새로운 이야기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시대 배경도 조금 달라졌어요. 과거 영화 같은 경우에는 70년대와 99년, 지금은
90년대와 2022년을 함께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시대도 1977년은 99년대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0년, 2022년으로 90년대 풍경이랑 지금을 비교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분명히 우리말을 하는데도 소통되지 않는 어떤 단어들 때문에 굉장히 서로 난감해하는 에피소드들이 있지요. 어떤 신조어가 너무 많아요, 요즘. 예, 요새 쓰는 이제 단축어라든지 뭐 헐이라는 별다줄, 네, 별걸 뭐 다 이런. 줄이고 이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을 하는데 왜 못 알아듣지라고 하는 두 사람 사이 이야기들도 있고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예전보다 또 되게 다른 언어들을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이 시대를 넘어서서 마음을 나누게 되는 두 청춘의 이야기는 언제나 마음을 좀 간질간질하게 하죠. 네. 네, 다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114분의 러닝타임 동안 이 청춘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그걸 보는 정말 동화 같은 재미도 있지만 약간 너무 이전의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를 고스란히 가져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114분이 조금 긴 러닝 타임이니까 그 안에서 좀 아쉬우신 부분을 지금 지적하신 거죠? 네, 왜냐하면 이 타임슬립이라는 소재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너무 익숙해졌고요. 네. 99년에 2000년에 이 작품 개봉했을 때만 해도 무전기로 미래에 있는 사람과 사랑을 나눈다고? 네. 라는 네. 생각 자체가 굉장히 신선했지만 지금은 타임슬립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에서 좀 더 다양한 에피소드들, 신선한 에피소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90년대를 또 이런 식으로 추억하는 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게 왜 예전 소품 보는 재미도 있고 예.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지만. 굉장히 지배적이지만 그때 없는 그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향수를 네. 저때 맞아요. 그래 스마트폰 없는 게 좋았어 맞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특히 공중전화 보는데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근데 정말 오늘 추천해주신 영화들이 맨 처음 그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그것도 이제 가족이 보기 좋은 영화였고 그 와칸다 포에버도 뭔가 그 포에버 네. 영원히 계속된다는 의미에서 가족들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고 네. 이 마지막 영화도 이제 서로의 어떤 문화 당시의 시대상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 가족들이 보기 좋은 영화예요. 정말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세 작품 모두 수능 끝나고 가족들 조금 여유로울 때 오랜만에 함께 극장 가서 웃으면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팝콘도 먹고 싶고요 지금. 네. 근데 마지막으로 지금 또 수험생들에게 또 전해줄 네. 메시지를 또 맞습니다. 전해주시려고 네. 준비를 영화 하셨죠. 소개 코너이다 보니까 또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어떤 그런 대사가 있다면 혹시 하나 소개해 주시죠. 정말 많은데 오늘 좀 고심해서 골라왔습니다. 네. 미스 리틀 선샤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화면 잠깐 보실까요? 네. A real loser is somebody that's so afraid of not winning, they don't even try. 네. 이 미인대라는 어떤 세상의 기준 때문에 굉장히 마음 상한 어린 정말 통통한 손녀딸에게 할아버지가 인생의 첫 쓴맛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는 도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야. 이 말은요,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그래, 나는 실패하지 않았어. 단지 잠시 쉬어갈 뿐이야. 혹은 와. 다른 길을 찾을 뿐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 안에 정말 적어놓고 싶은 명대사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 작품은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이 리틀 선샤인도 기억하겠고요. 네. 근데 여기저기 너무 수험생들한테 조언을 많이 해주니까 저는 그냥 너나 잘하세요라는 대사도 갑자기 기억이 친절한 나네요. 금자씨. 네, 저는 강추하는 대사 중에 네. 하나입니다. 이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오지랖엔 너나 잘하라고 꼭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박혜은 더스크린 편집장님과 영화 재미있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